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무더위와 싸우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구세군 한국군국이 돈이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시원한 생수를 전달하는 등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고리의 중심에 있는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신천지 사법리스크 관리에 나선 정황을 CBS가 확인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은 근우회가 사실상 신천지의 위장단체나 다름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제19회 선교 한국대회가 세상의 희망 예술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전국에서 2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통일 인식이 점점 약해져가는 가운데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통일 비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구세군 한국군국이 돈이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생수와 함께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돈이동 쪽방촌에서 시원한 생수 나눔 행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생수를 매개로 쪽방 상담소를 찾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쪽방 상담사들은 좁은 골목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가 일일이 생수를 전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핍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많이 더우시죠? 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2병 더 드릴게요. 네, 더위 드시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해마다 무더위 생수 나눔 활동을 펼쳐온 구세군은 올해는 돈이동과 탑골공원 일대에서 2주에 걸쳐 생수 2,000병을 나눌 예정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상황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원한 생수는 단순한 물의 의미를 넘어 취약계층 이웃들을 향한 지속적인 연대의 다짐입니다. 더위로부터 취약한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생수 1병씩, 2병씩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시민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재난 수준으로 폭염이 심각해지면서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 이웃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체력이 약한 주민들에게 폭염은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입니다. 시와 쪽방상담소 등은 무더위 쉼터 운영, 에어컨과 분사형 안개 냉방 장치 설치, 목욕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찜질방이나 똑같죠. 한마디로 실내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잘 때는 요 2회 틀고 자고 에어컨을 최대한 아껴야죠. 전기세문에. 그런 이런 더위가 없었어요. 진짜 뭐 온열 질환자가 뭐 몇천 명 생겼다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살인 더위죠. 완전 이건 더위가 아니라 살인 더위예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견디고 있죠. 돈이동 쪽방상담소는 특별히 무더위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영적 돌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 예배를 비롯해 문화탐방과 자활사업 등을 통해 외로움과 심리적 고립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인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이제 좀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공동체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좀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서로 이제 기도해주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지금 저희가 구세군 차원에서 준비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웃들에게 가혹한 재난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교회의 사랑과 연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국민의힘의 유착고리의 중심에 있는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의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활동한 정황을 CBS가 확인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은 근우회가 사실상 신천지의 위장단체와 다름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로 회원수만 50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진 한국 근우회를 30년 넘게 이끌고 있는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총애를 받는 인물입니다. 2020년 9월 방역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만희 교주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병보석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자필 편지가 드러나기도 했고 2022년 1월 20대 대선이 50여일 남은 시점 윤석열 후보와 독대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 신도지만 교세를 넓히는 포교보다는 은밀하게 근우회 조직과 인맥을 이용해 정치권 로비에 나섰던 인물이었다는 게 탈퇴자들의 증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시로 이만희 교주를 독대했던 이희자 회장 입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선생님, 제가 근우회랑 노벨재단 끌고 가야 되니까 제가 신천지 식구로 나타나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식구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식구지 식구 내 식구지 그러더라고 어저께도.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이자 교주를 위한 로비를 자처했던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 관련 각종 소송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6월경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이희자 회장과 신천지 간부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선생님한테 말했어. 선생님 1,000억이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11억을 벌써 갖다 줘. 태평양하고 이번에 선생님 재판 왜 진 줄 아냐. 또 10억을 안 주면 저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희자 회장은 코로나 당시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뒤 진행된 탈세 관련 소송에도 관여했습니다. 지난번 무죄 받도록 한 거 있잖아. 무죄 받도록 해준 사람한테 다 전화지르고 변호사한테 또 전화해갖고 따지고 당신들이 뭔 일 했냐고 말을 하고 저것이 역적이지 우리 식구가. 선생님을 무죄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이희자 회장은 한때 이만희 교주의 후계자로까지 지목됐던 내연녀 김모 씨와의 소송전에도 나섰습니다. 이번에 구속 딱 시키면은 내가 이제 보고서 이랑 했던 거 내가 이제 만들 거라고. 제가 사람 시켜서 담당 검사 판사 다 조사했다는 내용 다 쓸 거라고 이제 판사 누구고 검사 누군가 해갖고. 신천지 탈퇴자들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들이 근우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근우회 행사 때도 신도들이 동원되는 등 근우회는 사실상 신천지 위장단체로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만희 교주가 인맥이 넓은 이희자 회장을 통해 신천지와 관련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희자 회장이 사실상 신천지 해결사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국세청 조사 사국에서도 압수수색 나오고 또 세무 문제가 터지고 사법적인 이제 검찰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항시 총회장님하고 단독으로 면담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본인이 생각도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천지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과 또 실제로 큰 일들을 많이 막아오고 처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희자 회장이 관여했던 신천지 관련 소송들이 결과적으로 신천지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져 이 회장의 위상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제19회 선교 한국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2천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이번 대회는 특별히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제를 정하고 참가 방식을 다양화해 직장인 청년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선교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들의 뜨거운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 뜨겁게 예배합니다. 제19회 선교한국대회가 세상의 희망 예수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대회에는 선교 부흥회와 선교단체 박람회, 세계 선교 흐름을 분석해보는 글로벌 미션 트렌드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개회앱에서 설교를 전한 화종부 남서울교회 목사는 차별이 만연한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그들이 이방인이든 아무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 먼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 서로 다른 소주제로 진행되는데 나의 희망 예수로 시작해 교회의 희망, 민족의 희망,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열방의 희망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적 시야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또 저녁 집회만 참여할 수 있는 이브닝 패스와 하루 일정만 참여하는 원데이 패스를 도입해 학생과 직장인 청년의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을 때 와보고 싶었는데 못 왔었다 하면서 같이 가보지 않겠냐 해서 오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제주도로 선교 가게 되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밀려서 좀 이렇게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상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시 좀 움직여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엽 사무총장은 청년들을 향해 이 자리에서 꼭 헌신을 결단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한국대회에서 선교원 신자가 아니더라도 와서 우리의 목적이 1차 선교 동원입니다. 다시 한번 대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발견하게 되는 시간. 지난 30여 년간 6만 명이 넘는 참가자와 3만 명이 넘는 선교 헌신자를 배출한 선교 한국대회. 기독 청년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주다산교회가 청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통일 비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통일에 대한 꿈을 마음에 품고 복음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가슴 깊이 와닿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36.9%에 그쳤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통일은 더더욱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주다산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비전 캠프는 다음 세대의 복음적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복음적 통일에 대한 꿈을 키우고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딱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참가하게 됐어요? 이번에 참석하게 돼서 더 통일에 대해 잘 이해해 보려고 더 참석한 것 같아요. 약간 나쁜 생각도 있었긴 한데 통일하면 좋은 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 의견이 다른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보면 나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한장총과 주다산교회는 올해 통일비전 캠프의 주제를 다니엘로 정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 상황에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통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복음 통일의 비전을 품고 성장해 한반도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또 기독 인재들이 세워져야 된다. 한장총은 앞으로도 다음 세대가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대한성공의 김기리 신부의 딸 고현수 씨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풀려났습니다. 미국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뉴욕 맨허튼 이민세관 단속국 청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고 씨는 앞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을 예정이며 법원은 석방 기간 동안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공회 뉴욕 교구와 현지 시민단체, 대한성공회 등은 기자회견과 기도회를 열고 고 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 속에 벌어진 행정권 남용이라며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